피고인 김영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김영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 죄수복을 입은 몸.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는 방청석에서 그를 바라봤어요. 3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 납치, 살인미수, 간첩활동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김영철이 입을 열었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고인, 증거가 명백합니다. 부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인입니다. 조국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김영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웃었어요. 소름 끼치는 미소였습니다. 배신자 리처룽을 체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법정입니다. 북한의 명령은 이 법정에서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들 생각이죠. 김영철이 재판장을 노려봤어요.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누가 진정한 범죄자인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옆에 앉은 선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참아.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내가 흔들리는 거야. 알아. 근데 알아. 나도 똑같아. 선희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재판은 계속됐어요. 검찰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비행기 블랙박스 녹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모든 게 김영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조작입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요. 남조선의 조작 기술을 과소평가하시는군요. 재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피고인 측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국선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서 변호하기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철의 저 태도,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감형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끌려는 것처럼.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김영철이 끌려나가면서 다시 저를 봤어요. 곧 보자, 리처룽.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법원을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리처룽 씨, 오늘 재판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김영철에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선희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국정원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황급히 올라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요원 박준호가 말했어요. 3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우리 가족 보호를 맡고 있었죠. 김영철 태도가 이상해요. 제가 말했어요. 이상하다면? 뭔가 숨기고 있어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거나. 무얼 기다린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아빠, 엄마. 민지가 달려왔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학교 어땠어? 좋았어. 오늘 수학 시험 봤는데 90점 맞았어. 우리 민지 똑똑하네. 헤헤. 민지가 웃었어요. 이 아이는 적응을 잘하고 있었어요.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른들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삼촌은요? 삼촌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조금 이따 보러 갈 거야. 나도 갈래. 그래, 같이 가자. 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후에 병원에 갔어요. 리철민은 재활치료실에 있었어요. 평행봉을 잡고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 리철민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균형을 잃어서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해. 저는 다가가서 그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리철민이 웃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밝아졌습니다. 재판 어땠어? 김영철 놈 끝까지 안 인정하더라. 그럴 줄 알았어. 저 인간이 쉽게 굴복할 놈이야? 근데 뭔가 이상해. 태도가 이상하다니? 저는 오늘 느꼈던 불안감을 설명했어요. 리철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형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뭐? 나도 예전에 김영철 밑에서 일했잖아. 그 인간 항상 플랜 B가 있어. 플랜 B? 뭔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항상 다른 계획을 준비해놔. 빠져나갈 구멍을.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지금도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아마도. 리철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형, 조심해. 김영철은 감옥에 있어도 위험한 놈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김영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소름 끼치는 미소. 곧 보자, 리철웅.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무슨 뜻이지? 뭘 준비하고 있는 거지? 새벽 3시.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리철웅 씨, 박준호입니다. 국정원 담당 요원이었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왜요? 김영철이 탈옥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2시간 전에 구치소에서 탈출했습니다. 현재 행방불명입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어떻게? 외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조사 중인데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족은요? 선이랑 민지는? 지금 요원들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전가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바로 나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선이를 깨웠어요. 선이, 일어나. 응? 무슨 일이야? 김영철이 탈옥했어. 선이의 눈이 커졌어요. 뭐? 빨리 민지 깨워.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우리는 황급히 움직였어요. 민지를 깨우고 옷을 입히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해? 나쁜 사람이 도망쳤어. 우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민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 아저씨? 비행기에서 본 그 아저씨? 응. 근데 걱정 마. 아빠가 지켜줄게. 저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 요원 2명이 서 있었어요. 리철웅 씨,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요원들을 따라 이동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 SUV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세요. 우리는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전가옥입니다. 위치는 기밀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새벽 4시.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영철이 어떻게 탈옥한 거예요? 조사 중입니다. 일단 아는 건 경비원 2명이 매수됐다는 것뿐입니다. 2명으로 탈옥이 가능해요? 외부에서 도움이 있었습니다. 차량과 무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가 갈렸어요. 북한이야? 북한에서 도운 거야? 김영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리철민 씨는요? 다른 요원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어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거? 요원이 백미러를 봤어요. 추격입니다. 속도 올려. 운전하던 요원이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더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차도 빨라졌어요.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머리 숙여. 요원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탕, 탕, 탕. 뒷유리가 깨졌어요.
유리 조각이 튀었습니다. 민지. 저는 민지를 감싸 안았어요. 선희도 아이를 덮었습니다. 반격해. 조수석의 요원이 창문을 열고 총을 쐈어요. 탕, 탕. 총격전이 시작됐어요. 고속도로 위에서 지원 요청해. 빨리. 알파원, 알파원, 여기 에코팀. 추격당하고 있다. 지원 바란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흘러나왔어요. 에코팀, 위치 확인됐다. 지원팀 5분 후 도착 예정. 5분을 버텨야 했어요. 탕, 탕, 탕. 총알이 계속 날아왔어요. 운전석 요원이 어깨를 맞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운전할 수 있어. 그가 이를 악물고 핸들을 잡았어요. 저는 바닥에 웅크린 민지를 내려다봤어요.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곧 끝나.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빠져. 조수석 요원이 가리켰어요. 휴게소 출구였습니다. 차가 급하게 방향을 틀었어요.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휴게소로 진입했어요. 뒤따라오던 차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내려. 빨리. 차가 멈추자마자 문이 열렸어요. 요원이 우리를 끌어냈습니다. 저쪽 건물로. 우리는 휴게소 건물을 향해 달렸어요.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탕, 탕. 총알이 발밑을 스쳤어요. 저는 민지를 안아들고 더 빨리 달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편의점이었습니다. 여기 숨어. 요원이 카운터 뒤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몸을 숨겼습니다. 요원 2명이 입구를 지켰어요. 총을 겨누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리철웅, 나와.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영철이었습니다. 숨어봤자 소용없어. 다 알아.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나오면 가족은 살려주지. 너만 원해. 거짓말이야. 선희가 속삭였어요. 저 인간 말 믿으면 안 돼. 다 죽일 거야. 알아.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뭔가 무기가 될 만한 게 없을까.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젠장. 후퇴해. 김영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 엔진 소리, 그리고 타이어 마찰음. 그들이 도망쳤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끝났어? 민지가 물었어요. 응, 끝났어.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뒤이어 국정원 차량도 왔습니다. 우리는 안전했어요. 일단은 안전가옥에 도착한 건 아침 7시였어요. 산속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곳이었죠.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박준호가 말했어요. 김영철이 잡힐 때까지요. 얼마나 걸릴까요?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숨어 살아야 하는 거야. 또. 철민이는요? 안전합니다. 다른 곳에 보호 중입니다. 만날 수 있어요? 당분간은 안 됩니다. 위치가 노출될 수 있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답답했어요. 민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아빠. 우리 왜 계속 도망 다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나쁜 사람들 때문이야. 그 나쁜 사람들은 왜 우리를 쫓아와? 아빠가 예전에 나쁜 곳에서 일했어서 그래. 아빠가 나빴어? 아니. 아빠는 나쁜 짓 안 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빠를 나쁘다고 생각해. 민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지는 그냥 학교 가고 싶어. 친구들 만나고 싶어. 알아. 미안해. 저는 딸을 안았어요. 조금만 참아. 곧 다 끝날 거야. 정말 끝날 수 있을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선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가 잠든 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국정원이 김영철을 잡을 때까지. 근데 그게 언제야? 한 달? 1년? 10년? 선희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계속 이렇게 숨어 살 순 없어. 저는 말했어요. 민지 학교도 못 가고, 우리도 일도 못 하고. 그럼 뭘 어떻게 하자고? 내가 직접 찾아야 해. 선희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김영철을 내가 직접 찾는 거야? 미쳤어? 그건 자살 행위야. 가만히 있어도 죽어. 쫓아다녀도 죽어. 그럼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나아. 철웅 씨, 나 혼자 갈 거야. 너랑 민지는 여기서 안전하게 있어. 싫어.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같이 가. 안 돼. 위험해. 나도 CIA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야. 당신보다 전투 경험 많아. 하지만 민지는 국정원이 지킬 수 있어. 하지만 당신 혼자 김영철 상대 못해. 저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같이 가자. 끝내자. 이번에 확실히.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희 말이 맞았어요. 혼자선 김영철을 못 이겨요. 알았어. 같이 가자.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일단 정보가 필요해. 김영철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내? 내 옛날 연락처가 있어. CIA 쪽에. 선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직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도해 볼게. 그녀가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저녁, 선희가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찾았어. 어디야? 부산. 김영철이 부산에 있대. 부산? 왜 부산이야? 배를 타려는 거야.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배. 부산에서 배를 타면 동해를 거쳐 북한으로 갈 수 있었어요. 언제? 내일 밤. 화물선이 출항할 예정이래. 거기 숨어서 탈 거야. 내일 밤. 시간이 없었어요. 국정원한테 알려야 하지 않아? 알렸어. 근데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대. 그 사이에 놓칠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먼저 가야 해. 저는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출발하자. 민지는? 저는 잠든 딸을 바라봤어요. 박준호 요원한테 부탁해.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달라고.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무기, 장비, 차량. 국정원 요원들 몰래 나가야 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우리는 안전가옥을 빠져나왔어요. 부산을 향해. 김영철을 향해. 이번엔 내가 찾으러 간다. 기다려라, 김영철. 이번엔 확실히 끝내준다.